자, 삼각함수의 미분. 일단 삼각함수의 미분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삼각비의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우리가 수업 1에서 배웠던 삼각비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어? 삼각비는 삼각형의 이 세 변이 있지. 삼각형 세 변에서 이 세 변 중에 세 변 중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삼각비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뭐 코사인, 사인, 탄젠트 해가지고 이 세 개를 배웠지. 근데 뭐야, 그 세 개의 역수도 결국에는 삼각형의 세 변 중 두 개의 변의 길이의 비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사인의 역수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코시컨트 세타로 우리가 정의했고, CSC 세타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지. 그리고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세타,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라고 정의를 내렸고,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거지. 그리고 몇 가지 기본 성질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둘이 각이 같을 때 값은 1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야. 근데 얘를 코사인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얘는 그니까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나누면 뭐야?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은 시컨트 세타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면 되고, 얘를 사인 세타로 나누면 또 1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는 또 사인 세타 제곱의 제곱분의 1이니까 코시컨트 세타의 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그게 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어떤 한 각의 값이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 우리가 그 두 개의 값을 우리가 찢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지. 그리고 우리가 이 각각의 값을 할 때 찢어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나?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코코사사니까, 코사인은 코코사사니까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y, 얘는 플러스니까 반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에다가 사인 x 곱하기 사인 y 값을 갖는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을, 이 각을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이 사이의 각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겠지. 그럼 얘의 코사인 각, 얘가 단위원이라고 한다면 이때 x좌표와 y좌표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일 거고, 여기에 x좌표와 y좌표의 값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일 거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옮길 거야. 어떻게 옮긴다? 이렇게 그대로 옮길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대로 옮기면 얘가 이렇게 시초선에 각이 만들 거야. 그러면 이 사이 이렇게 그대로 오니까 이 사이 거리는, 이 사이의 각의 크기는 베타 빼기 알파겠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겠지. 거기다가 여기에 좌표는
1,0이 될 거고 여기에 좌표는 뭐가 될까? 여기에 좌표는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겠지. 그리고 여기 두 점의 길이 두 점의 길이는 같겠지.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다.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x 좌표의 차이 x 좌표의 차이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y 좌표의 차이 이 길이가 뭐랑 같냐면 이 거리가 같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니지 1 빼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지. 얘를 계산해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여기서 마이너스 2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거고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나올 거고 근데 얘들이 계산하면 1이 되니까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얘가 뭐랑 같다는 거야? 얘 제곱 나오면 코사인 베타의 제곱 얘 제곱 나오면 사인 알파 제곱 1 나올 거고 얘 제곱 나오고 얘 제곱 나오니까 또 1 나올 거고 그럼 2 짠짠 해주면 2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그러니까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알파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코사인에서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되는 거가 증명이 된 거지.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얘 대신에 약간 곱셈 정리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 얘는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될 거고 코사인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사인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상관이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부호만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코사인 얘는 그냥 코스코사사라고 생각하고 순서대로 간다 생각하면서 부호만 반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면 편하겠지. 사인의 덧셈 정리는 우리가 어쨌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려면 이 90도 공식을 사용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할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 이런 식이 되겠지. 알파 대신에 2분의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는 그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될 거고 코코사 사코코사 사인은 사코코사의 형태인데 순서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외우기 편하겠지. 이 식에서도 항등식이니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또 변형된 공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탄젠트의 덧셈 정리. 여기 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코사인은 또 코사인의 덧셈 공식, 그리고 사인은 사인의 덧셈 공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를 나눠주면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될 거고, 얘는 탄젠트 알파, 아니 얘는 나눠주면 탄젠트 알파분의 사인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가 되고, 얘는 사인 베타분의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니까 탄젠트 베타가 되겠지.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다고. 이게 바로 탄젠트의 덧셈 정리라는 거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전개 그대로 전개하는 느낌에다가 무조건 1하고 부호 반대로 쓰고 각각 곱해준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 위 식에서도 항등식이니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이걸 총 정리한 게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나온다. 이제 삼각함수의 백각공식과 반각공식에 대해서 알아볼게. 결국에는 그냥 얘는 이 형태는 베타가 알파랑 같을 때라는 거지. 얘는 그럼 뭐야? 그냥 베타 대신에 알파만 지워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베타 대신에 알파만 지워놓으면 사인 알파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알파 대신에 베타 대신에 알파만 넣으면 이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 얘는 베타 대신에 알파 넣으면 베타 대신 알파 넣으면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얘를 둘 중에 하나를 똑같이 맞춰주면 코사인 알파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에 해당되니까 얘를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1 마이너스 2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탄젠트 이 알파도 베타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탄젠트 알파의 제곱, 아니 2 탄젠트 알파의 제곱이 되고, 1 마이너스 여기다가 탄젠트 알파의 제곱 형태가 되잖아. 얘는 그냥 탄젠트 알파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코사인 코분의 싸니까 코사인 알파의 제곱을 곱해. 그러면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고, 얘는 코사인 곱하면 2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잖아. 가 될 거고, 또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면 1 마이너스 2 사인 알파의 제곱분의 2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라는 거지. 얘는 외우는 게 좋다. 얘는 그냥 어떻게 한다? 똑같이 2분의 1 마이너스 반대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맞나? 똑같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탄젠트 얘는 뭐다? 그냥 얘를 코분의 싸니까 얘를 나눠주면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고, 얘를
1 해주면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곱하기 여기다 1 마이너스 알파 해주면 앞에 거저거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 분의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고 얘는 그냥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겠지.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굳이 그것도 합자공식 이용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을 우리가 두 직선을 이루는 각에 대해서 구할 때 우리가 또 탄젠트의 덧셈 정리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좌표평면이 있다고 해보자. 여기서 이런 식의 형태의 직선이 하나 있고 알파라는 걸 갖고 있고, 이런 식의 형태, 이런 식의 형태. 이런 식의 베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이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일단 얘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일 거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일 거야. 근데 이 각의 크기는 결국 뭐야?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리고 세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우리가 이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이 결국엔 뭐야? 이 각의 크기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지? 이 각에 대해서 이루는 각에 대해서의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근데 얘가 뭐야? 탄젠트 덧셈 정리를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에다가 무조건 1에다가 부호 바꾸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니까 이 탄젠트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세타의 세타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 덧셈 정리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를 m이라고 하고 얘를 m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n이라고 한다면 m 마이너스 n에다가 1 플러스 mn은 m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기울기를 우리가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각각 그 직선 각각의 기울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미 한 지선다 로그함수의 극한은 잘 알아야겠지 당연히. 얘는 일로스로 맞고 당연히 얘도 프로토타입이니까 일로스로 맞지. 얘는 뭘로스로 맞을까 생각해보면 뭐 규칙성에 의해서 약간 일로스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왜냐면 얘도 일단 0번에 0꼴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를 내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 답은 이게 맞거든. 내가 한번 얘를 증명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있다고 해보자. 이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난 선을 하나 그고 그리고 부채꼴을 하나 만들어줄게. 얘를 세타라고 하고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거 두 점을 이은 이렇게 이 현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게. 그러면 2분의 1 r제곱 세타일 거고, r제곱 세타가 아니고 2분의 1 r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겠지. 그리고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그치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나오겠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얘는 직각이 될 거고, 우리가 이 길이를 우리가
삼각비의 용이나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찍을 수 있겠지. 따라서 알려준 거 곱하기 이 관계니까 탄젠트 세타가 될 거야.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야? R의 제곱 곱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2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무조건 이게 성립하지. 그지? 그리고 여기 나눠주면 얘는 2분의 1 R제곱 플러스 2분의 탄젠트 세타니까 이게 아닌데 그래 이게 사라지고 그럼 탄젠트 세타만 남을 거야. 그건 정리하면 사인 세타는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만 남을 거야. 거기다가 우리는 얘를 유도해주고 싶은 거잖아. 거기다가 사인 세타를 우리가 나눠볼게. 그러면 1이 될 거고 얘는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얘는 코분의 싸니까 그냥 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일단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역수를 취해볼게.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에다가 1이잖아. 그지? 거기다가 우리는 리미트를 붙여볼게. 극한을 붙여볼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를 붙여볼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일단 얘는 사인 세타 이것은 사인 세타가 0으로 가면 무조건 0이잖아. 그지? 여기서 잘못해줬지. 사인으로 나누면 얘 코분의 싸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여기서 세타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씌우면 얘 값은 1이 되고 그러면 얘 값도 1이 되니까 결국에는 따라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값은 1로 수렴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삼각함수의 극한의 값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하나의 프로토타입의 형태가 된다는 거고 얘도 t로 치환하면 당연히 1의 값으로 수렴을 할 거고 얘도 결국엔 뭐야? 프로토타입 하나 기억하고 뭐란 거야? 저지력 수습한다는 느낌으로 얘도 2로 만들어주고 3분의 2 곱해주고 그러면 얘 1로 수렴하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 얘도 당연히 1로 수렴할 거 똑같으니까 얘도 뭘 해주고 싶어? 여기다가 1로 나누고 싶어. 얘는 3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여기 3 곱해주고 싶어. 얘는 2로 곱해주고 싶으니까 여기 뭐 3분의 2가 나올 거고 얘는 값은 다 1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쓰면 할 거고 얘도 결국엔 뭐야? 똑같이 이로 수렴을 한다. 왜냐하면 탄젠트는 코사인 x분의 코분의 싸잖아. 사인 x인데 얘를 x로 나누면 어떻게 돼? 얘는 1로 수렴하고 그러면 얘는 코사인 x분의 1이지. 코사인 x분의 1이 되고 코사인 x분의 x가 되고 그러면 얘 나눠지고 그러면 코사인 x분의 1이 되고 그럼 결국에는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값은 2이 되겠지. 따라서 이 탄젠트일 때도 이 프로토타입 꼴이면 1로 수렴을 한다는 거고 얘도 똑같이 3으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면 그건 3분의 2로 수렴을 하겠지. 그리고 얘도 한번 해볼게. 얘는 어떻게 해줄까?
일단 0분의 연골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볼게. 1 플러스 코사인 x. 그러면 x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앞에 저거 합차 공식이니까 코사인 세타 제곱인데 얘는 사인 세타, 사인 x 제곱이야. 그럼 일단은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니까 하나는 1로 수렴을 할 거야. 그러면 리미트 하나 1로 수렴을 할 거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사인 x가 될 거야. 근데 얘가 어차피 코사인 x, 코사인 0은 0으로 하니까 값은 0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x가 제곱이 될 때 뭐 굳이 따지자면 얘가 1로 수렴을 해가지고 2분의 1로 수렴을 쓸 수 있겠지. x가 제곱 형태라면. 그래서 이럴 때만 약간 의미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또 삼각함수의 미분 계속을 해보자. 이제 여기까지 삼각함수의 극한이었고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을 해보자. 이 삼각함수의 미분도 그게 뭐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거야. 삼각함수의 미분을 해볼게. 삼각함수의 미분 그걸 결국에는 뭐야?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럼 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사인 x잖아. 그럼 얘도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사코코사잖아. 그러면 사인 x 곱하기 사코인 코사인 h 플러스 사코코사 사코사인 x 곱하기 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잖아. 얘를 사인으로 묶어주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x는 사인 x로 나오잖아. 그러면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지? 아니 코사인 h로 바꾸자. 사인 코사. 일단 여기까지 고. 자, 여기서 사인 x를 공통 인수로 하고 인수 분해를 해주면 코사인 h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h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코사인 h가 0으로 갈 때 이 값은 0이 되니까 사인 x가 뭔 값이든 간에 얘는 0이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값이지. 얘만 생각을 한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곱하기 사인 x잖아. 근데 얘는 1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지. 그다음에 코사인 x를 똑같이 미분계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또 코사인의 덧셈 정의 이용해서 하면 표현하면 코사인은 코 썼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사인 h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지. 그리고 얘도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일단 얘를 코사인 x로 한번 묶어볼게. 그러면 사인 h 마이너스 1 h분의 사인 x 곱하기 사인 h잖아.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값이니까 얘만 생각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사인 h인데 얘 1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사인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지. 그래서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합성은 어떤 한 fx가 코사인과 코사인이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정리되어 있을 때 그 얘를 하나의 함수로 우리가 합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여기서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지.
그래서 여기 fx의 최대차수 주기를 구하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합성,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있잖아. 이 덧셈 정리의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삼각함수의 합성은 약간 인수분해 느낌이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그냥 전개, 덧셈 정리는 전개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게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죠. 그리고 이게 반대 과정은 바로 삼각함수의 합성이다.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반대 과정,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갖겠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이 값을 본다면 얘는 얘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뭔가 사용할 생각을 해준다면, 이 값이 여기는 코사인 어떤 세타 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값을 사코 코사니까 이 값을 사인 세타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사인 세타 값이 실제로 얘는 뭐가 될 거야? 바로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값이 되겠지. x 플러스 세타의 값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 어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다고 해보죠. 그 얘를 이때의 이 y의 y좌표를 3이라고 하고, 이때의 x좌표를 2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의 길이는 루트 13이 되겠지. 이때 3, 이 y좌표를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를 반지로 나눈 값, 사인 세타를 반지로 나눈 값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얘를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줄게. 이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루트 13으로 공통인수를 묶으면 얘가 이거잖아, 그지? 그리고 얘가 2가 사인 세타를 나타내고 2가 코사인 세타를 나타내고 3이 사인 세타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루트 13을 공통인수 잡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여기서 y좌표가 3이고 x좌표가 2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코사인 세타는 이 x좌표 코사인 세타는 x좌표에다가 반지름 나눈 값이 되는 거고, 사인 세타의 값은 방금 잘못 표현한 거지. 사인 세타의 값은 y좌표를 반지름 나눈 값이 바로 사인 세타로 정의가 된다고 했잖아, 우리가 상함수 배울 때. 그리고 얘네들아 이 값을 안 냈어. 그리고 얘를 루트 13을 공통으로 잡아서 인수분해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루트 13, 근데 얘 루트 13은 2가 코사인 세타라고 있고, 루트 13분의 3 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루트 13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x가 x 플러스 세타가 바로 얘를 2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3 곱하기 코사인 x가 더 같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던 식을 우리가 하나의 사인 값으로 합칠 수 있다는 게 바로 삼각함수의 합성이다 는 거지.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의 미분.